일본 영어 머스터디 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0년 국회직 8급 영어 시작합니다. 어법 문제이고요. 그래머는 읽으면서 풀어야 됩니다. 풀이법을 적용하면 바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문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외가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읽으면서 해야 되고요. 읽다 보면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음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한데? 를 느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알아볼 수 없으면 끝난 거고요. 네. 그래서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채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 들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거 하나 생각해보고 들어가죠. 이 문장에서는 가장 많이 틀렸을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정답은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분석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잠깐만, 이거 명사, 주어, 동사, 관계사 생략. 근데 컴퓨터 with 다음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inner way는 뒤에서 방법이니까 부사니까 관계부사절이고, 그러면 목적어가 있을 텐데 목적어 없네? 그럼 방법과 가구와 예술이 방법과 싸울 수 없다고? 경쟁할 수 없다고? 이게 뭔 소리야? 잘못된 거지? 위가 잘못됐구나. 뭐 기타 등등등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문제 없습니다. 관계사는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맞으나 with 다음에는 바로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플로어 램프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볼 게 있죠. 이 부분. 자, 이걸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데를 느꼈어야 돼요. 왜냐면 해석을 하지 못하면 절대 못 풉니다. education,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보여진대요. 바로 신분 상승이죠. 사회적 신분이 이동의 위로의 이동의 중요한 도구로서 보여진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부모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게 보니까 모든 걸 희생하며 그들의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뭐뭐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했습니까? 오버가 들어가 되죠. 뭐뭐에 관한.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5형식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4형식 뭐뭐에게 뭐뭐를 그렇게 하면 암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뭐 텔, 뭐 목적어, 간목, 진목 이렇게 뭐 암기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절대 법칙 아니야. 기억해도 너희들이 배우는 강사들은 그냥 고3 학생들이야. 알겠니? 이런 규칙이 꼭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만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부모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브가 들어가야 되죠. 부모의 소유의 오브.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됐다는 거죠. 이들이 많이 희생을 하는 이야기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하고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해석하면서 풀어라. 문제풀이법 적용하지 마라. 예를 들면 뉴스페이퍼 다음에 동사 나가면 가장 많은 힌트가 동사다. 동사가 첫 번째 수의 일치가 맞는가, 시제는 맞는가, 태는 맞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정말 촌스러운 강사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평생 영어 못합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familiar냐 unfamiliar냐, 좀 이상한데 그걸 낌새를 잡는 동물적인 감각, 그게 언어예요. 우리 그것을 어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감이 없으면 어떤 영어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상한 풀이법 같은 거 적용하지 마세요. 이거 사이코입니다. 정신병자죠. 몇 가지 갖고 이것만 갖고 몇 가지 4-5개 늘어내버리면 언제 그걸 합니까? 해석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자, 뉴스페이퍼는 ephemeral, 시간이 짧은, 다시 말해 생명이 짧은 그런 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단지 하루만 살도록 의도되어 온 거예요.
그들이 전달되는 그 하루, 그 당일날만을 위해서 의도된 겁니다. 뭐 문제 없고요. 자, 노동자의 3분의 1은 지금 더 적은 돈을 법니다. 평균 임금에. 뭐의 결과죠? 바로 급작스러운 임금 딜 협상. 이그제큐티브 실무자와 디렉터들, 뭐 감독이든 뭐 그 부장급 이상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금 급작스러운 임금 협상으로 노동자들은 더 적어졌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이거죠. 마루의 램프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요소예요. 그렇죠? 요즘 아주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인데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과 드라마틱한 것을 공간에 부여해 줍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퍼니처와 아트가, 가구와 아트가 얘와 그쵸?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가져다주는 디자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빠진 거를 뒤에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생략이라는 기본이 뭡니까? 라고 제가 말해 볼게요. 생략 때 외우는 학생이었어요. 미친 거죠, 거의 미친 거예요. 생략은 누구나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요. 말하는 사람의 뇌피셜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뇌피셜이 글 쓴 사람이겠죠. 이 정도는 누구나 없어도 생략해도 없어도 알아볼 수 있겠지 뭐. 어떻게? 어감상 알아볼 수 있어. 하면은 생략하는 거예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니까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관계사,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없으면은 얘가 목적어 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물론 100% 틀린 건 아니죠. 맞는 것도 있는 거죠. 왜? 뇌피셜이니까. 뇌피셜 다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점집의 무당도 다 틀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뒤에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에 명사 없잖아. 그 명사 누구야? 얘가 돼야지. 그러면 왜 이 방법이 되네? 안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절대 법칙처럼 설명하고 있는 강사들이 문제예요. 절대 법칙 없습니다. 언어에 절대 법칙은 없는 거예요. 뇌피셜이에요. 문법도 뇌피셜이에요. 인간이 분석한 거예요. 그럼 언어는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말씀드린 언어는 물론 문화라는 부분도 있고 문화, 컴퓨터 나왔으면 컴퓨터 관련된 언어가 생기니까 그거와 함께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자연이 만든 거예요. 자연이 만든 거를 예를 들어서 사자가 뛰어다닌 것 같고 문법적으로 분석해 본다? 정신 나간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해서 문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분석하기 힘들어요. 몇 부분 할 수 있겠죠. 한 발짝이 나가기 전에 균형을 잡으면 왼쪽 발이 나가고 왼쪽 발이 들어갔다가 먼저 발꿈치가 닿고 발볼이 닿고 발가락이 닿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몇 가지는 분석할 수 있으나 그게 절대 법칙은 아니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강사들 때문에. 그들이 쓸데없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면서 굉장히 안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안 맞으면 예외라고 하고 끝나는 거야. 어때? 그러니까 얘들아 죽겠죠? 이제는 그런 절대 법칙이 아니라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그 부분을 잡아내셔야 돼요. 갑니다. 자, 의회도 그리고 주 입법부도 그 시스템의 개발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로메이커들 입법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위험한 도구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별 이상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 이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이 강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거에 맞춘 거예요. 제발 좀 명사, 주어동사, 관계사 생략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에 전치사 보니까 빠졌으니까 구조로서 파악하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의미로서 파악해라. 제일 중요한 건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미로 봐야죠. 구조가 아니에요. 문법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구조를 먼저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해석하는 것보다도요. 느낌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확히 해석하는 것보다 느낌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정확성이라는 게 없어요. 언어가 수학입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거의 번역을 해요. 막 완벽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돼가 수식하고 뭐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번역하십니까? 이거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1분 정도에서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번역하시면 10분 걸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듣기 평가하면서 번역할 거야 아마. 말이 되니?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면서 번역하십니까? 번역해 보세요 어디 한번.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제가 말하는 것부터.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기억하세요. 풀이법 같은 거 제시하면 그 강사 바보입니다. 예, 걔 모르는 애예요. 문법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생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아볼 수 있을 때 조건 하나. 익숙하지 않냐로 읽으면서 풀어봐야 돼요. 이상한데? 익숙하지 않은데? 이상한데? 알아보는 거죠. 아, 이거 뭐 문제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됐습니까?